전북 서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18일까지 5에서 15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제 지역 일부 단위 농협들의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불확실한 부실 채권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규모 단위 농협들의 연체 채권이 발생하면서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닭고기 가공업체 유치 논란을 두고 고창군이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업에 특혜를 준 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제설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제설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서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17일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저기온은 진안 영하 10.7도, 김제 영하 6.5도, 전주 영하 6.8도 등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적설량은 대설경보가 내려진 순창이 14cm로 가장 많고 정읍은 9.5cm, 고창은 5.3cm 등입니다. 전주 기상지청 관계자는 18일까지 5에서 15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제설차를 추돌해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17일 새벽 1시 30분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하행선 남원시 주생면 남원분기점 부근에서 63살 A씨가 운전하던 7.5톤 화물차가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제설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제설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방송은 지난 5일 김제의 한 단위 농협의 부실 채권 등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농협에 연체된 채권 현황을 살펴봤더니 다른 조합들과 취급한 공동대출 규모가 39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합원의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제의 한 단위 농협 앞입니다. 조합원들이 농협의 부실 채권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어떤 경로로 대출이 된 건지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53억 부실 대출을 한 것에서 지금 그 자체적으로 추정 손실을 계산해 보니까 23%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이 됐다는 겁니다. 해당 단위 농협에 연체된 채권 현황을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빚을 진 채무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 수 없는 부동산 개발이나 건설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들. 담보물건 역시 군산의 한 다세대 주택, 전주의 호텔 상가, 인천의 대형 상가로 표기돼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모두 김제 관내가 아닌 관외 담보물로 회수부터 공매나 대환, 손실 처리까지 정리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해외로 갈 수 있으면 해외로 갈아타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또 혹시라도 살 사람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그런데 이 담보대출을 취급한 김제 지역 농협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적게는 5개 농협이 공동으로 65억 원, 많게는 10개 농협이 127억여 원을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건에 기록된 것만 39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전화기부가 한참 뜰 때 이제 있기 때문에 어렵죠. 일부 농협에선 중앙의 감사나 자체 감사 결과 대출 취급엔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지역민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인 농협의 경영은 곧 조합원들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손실 우려도 우려지만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창군의 한 육가공 업체의 유치를 놓고 지자체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창군은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반면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밤부터 내린 폭설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육가공업체 유치 반대를 위해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 기간만 140일이 다 되어갑니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들어왔을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축 분뇨 냄새와 공장이 마련한 자체적으로 오폐수를 처리하는 방식을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동업함 입주 계약을 당장 파기하고 고창군과 전라북도는 이에 기반한 특혜성 단지 계획 변경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창군은 올해 초 군수가 직접 입장문을 내고 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해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그런 걸 검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함께 기업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비대위 그 대표분들께 끊임없이 이렇게 함께 검증을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지난 12월 고창군이 주민들 몰래 해당 업체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계약 파기 등 기업 유치를 원점으로 되돌린 상태에서 공론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법성이 굉장히 강하고 이법성이 있고 우리 또 이 업체 하나를 위한 업체에 대한 특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철회될 때까지 계속 투쟁을 할 겁니다. 비상대책위는 해당 기업의 입주 계약이 입주 제한 업종임에도 이뤄졌다며 고창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지난해 말 아파트 적정 가격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의 전주 에코시티 152제곱미터요. 아파트 가격이 11억 4천만 원에 신고되면서 지역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전북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라 해도 통상 3억에서 4억 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왔던 상황을 감안하면 11억 원이 넘는 아파트 가격은 기형적인 아파트 가격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북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5,481만 4천 원이며 이 가운데 전주 완산구가 1억 7,029만 3천 원, 덕진구가 2억 1,061만 3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시작한 지난 2013년 1월 전북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 1억 3,467만 원에 비해 2천여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10년 전 부동산 서브가 집계한 2011년 전북 아파트 가격 1억 2,115만 원과 비교해도 평균 가격은 3,300여만 원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체감 온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전주 지역 신규 개발 택지에 지어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기준 아파트의 평균가는 5억 원을 훌쩍 넘고 있어 10년 전 평균 가격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 세력의 묻지마식 신규 아파트 매입으로 지난 2019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주택 매매 거래 총액도 5조 6,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조 1,8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북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구도심 지역까지도 확산되는 분위기이며 지난해 2월 3억 원에 거래됐던 전주 서신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 125제곱미터의 경우 12월에는 3억 8,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전주 더샵 효자 아파트 156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해
1월 3억 5,500만 원이었다가 지난해 12월에는 4억 3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북의 전월세 전환율은 8.0%로 경북과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년 전인 지난 2016년 31만 9천 원이었던 평균 월세 가격도 지난해 말 기준 41만 2천 원으로 상승하면서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지역 소식입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심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북도는 오는 3월 21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한 후 4월 말에 공모작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모작 선정 심사는 아이디어 제안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위배되거나 방역과 관계없는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각종 해양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해양안전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험관은 부안의 전북 학생해양수련원 안에 들어섰고 전체 면적 1,6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51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선박 화재 진화와 객실 대피, 객실 복도 탈출 등의 체험을 통해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구축됐습니다. 정읍시가 무인 방역 부스를 설치해 방역 활동에 나섭니다. 무인 방역 부스는 발열 등 이상 감지 시 경보음이 작동되고 전신 방역 소독기를 통한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정읍시청 본관과 의회관, 정읍역, 터미널 등 4곳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7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건물 내부가 아닌 밖에서 명함을 나눠준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면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정읍 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고향 임실군에 거액을 내놓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최근 지역 내 불우이웃을 돕고 싶다며 쌀과 한우, 돼지고기와 마스크 등을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하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밝혔는데요. 기탁자들은 올 초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접한 뒤 임실군에 기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임실 3계면이 고향이라고 밝힌 한 익명의 기부자는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지난달 3억 7천여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해기차로 인해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라권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5cm로 예보됐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나 안전사고, 교통안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추위도 낮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임실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춥겠고 남원과 순창은 영하 9도, 김제는 영하 6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금요일부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주말에는 온도가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오전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도 눈발이 날리겠고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물결도 4m까지 높아지겠는데요. 해상과 해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봄의 시작이 다가오는데 큰 눈이 내리면서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최대 15cm의 눈이 더 내릴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네, 각 지역에서는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